만나면 좋은 친구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혼자 인사드립니다. 삼척의 맛을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맛 친구가 누군지 인사부터 해볼까요? 아니, 노래는 미운 사랑인데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신지 가수 진미령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진미령입니다. 와, 삼척하면 또 유명한 분. 저는 이미 구면입니다. 이미 맛 친구로 우리가 약속을 했던 삼척시장님 모셨습니다. 박상수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삼척시장 박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척의 맛과 멋을 잘 소개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예. 출출합니다. 그죠? 많이 기다리셨죠? 출출합니다. 네. 같이 예. 출발을 외치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아유, 특별한 맛치구 두 분. 그 중에서도 이제 삼척을 대표로 하시는 분. 시장님 어떤 소개를 이끌려서 저희가 왔는데요. 여기는 뭐 하는 식당이에요? 삼척 하면은 해물이 유명하죠. 여기 어떤 메뉴가 있어요? 저도 생선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희 생선 조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음식을 먼저 주문을 해놓고 또 음식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음식은 뭘로 해드릴까요? 네. 시장님이 추천하셨어요. 그죠, 예, 선생님? 제가 추천한 거 한번 시켜보세요. 5종 생선조림. 예. 네, 감사합니다. 와, 이름만 푸짐한 게 아니라 역시 생선이 5가지 종류가 들어가니까 정말 푸짐합니다. 와. 어떤 게 들어가냐면 가오리, 갈치, 가자미, 코다리, 그리고 열기. 와. 자, 그러면 시장님을 먼저 드릴까? 응. 잘 먹겠습니다. 자, 코다리 먹어봅니다. 진짜 시장 하셨나 봐요. 예. 진짜 시장이에요. 아이고. 가시는 발라가면서. 양념이 진짜 맛있게 됐네요. 시장님 여기 추천하실 만하네. 그 양념이 전혀 비린내 나지 않고. 음식은 간이 똑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집 5종 생선조림은 정말 똑 떨어지네요. 삼척시장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명사인 진미령님이 출연하여서 맛집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집중하여 신청할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식사하고 카페로 이어지는 그 소개가 마치 관광 코스처럼 꾸며진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너무나 예쁜 차가 또 있어요. 이게 쌍화차입니다. 찬바람 불 때 보약처럼 먹는다는 쌍화차. 오, 뜨거울 것 같아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돌이니까 뜨겁죠. 네. 근데 이 집은 쌍화차를 숟갈로 퍼먹으랍니다. 아하. 오, 시원해. 오, 상큼해. 한개 좋다. 진해. 오, 입맛에 맞으세요? 네. 쌍화탕은 이 맛이에요. 아하. 와. 한 숟갈 드려요? 이렇게 인심이 좋으세요. 한 숟갈 드려요? 그릇 하나 드릴게요. 네. 아, 여기다 드릴게요. 나 또 이렇게 퍼먹는 쌍화탕은 또 처음 먹네. 선생님 나누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같이 맛을 보고 같이 느끼자는 거지. 야, 여기 이거 뭐 쌍화차가 아니고 견과류 탔네. 또 주는 디저트가 또 틀려요. 네. 비스켓도 있고요. 그리고 쌍화차는 아무래도 남이 떡이 맛있어 배. 전통차다 보니까 이렇게 곶감이랑 떡이랑 약과랑 같이 나와요. 음절. 담음새도 너무 예쁘네요. 좀 아쉬웠던 점은 평소에 다양한 입맛을 지닌 패널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맛집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번에는 삼척시 바다도 어우러져 있는데 한 곳만 좀 소개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올해 수입이 많이 줄면서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도 감소해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세수 부족성을 짚어보고 각종 예산 삭감 방침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고재욱 학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조세훈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춘천 YMCA 이원영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장님,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 당초 예산이 세입 같은 경우에는 한 400조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기재부가 긴급하게 재추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59조 가량이 펑크가 나는 걸로, 그러니까 59조 가량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하면 당연하겠습니다만 지방정부 재정도 타격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결손 규모는 어떤 상황입니까? 강원도도 막대하다 볼 것 같은데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본청 예산과 18개 시군 그리고 교육청 예산까지 합치면 무려 1조 8천억 원 정도가 펑크가 났는데요. 본청 예산이 보통 한 9조 정도 본다고 한다면 본청 예산 대비해서 전체 세수 결함이 얼마만큼 큰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내년 복지 예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사회복지 예산은 순수하게 그 사회복지 보건하고 이제 복지 분야 예산을 보게 되면은 한 122조 정도, 4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순수하게 사회복지 예산을 보게 되면 한 104조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이제 무책임한 감세 문제라든가, 또 연구개발 R&D 예산 일괄적으로 이 감액에 대한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주로 기조가 이제 약자 복지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약자를 안고 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분야가 있지만 사회 서비스 고도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좀 잘 맞도록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았던 점은 강원도의 예산이 삭감되고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려줘 좋았습니다. 특히 삭감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 분야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사무국장님 나와 계신데요. 사회적 경제 예산도 대폭 삭감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많이 난감한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만 사회적 경제 예산이 전체 파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 그러면 통상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소셜 벤처 대충 이 정도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정부 14개 부처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거를 14개 부처를 쭉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30개 정도의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한 1조 정도가 삭감이 되고 한 1,000억 원 정도만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개 청소년 사업에 보면 활동, 복지, 보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가출 청소년 쉼터, 지금 가정밖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가 사실 예산이 굉장히 작은 미니부처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조 5,6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 이제 한 9.4% 증액이 됐는데요. 청소년 예산은 거꾸로 6.9%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활동 기반 자체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게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패널들의 말에 자막이 좀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몇백억이고 몇십억이라는 예산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를 시각화하여 그래프나 자막으로 보여줬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강릉. 어렸을 때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강릉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강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릉에서 태어나서 당연하게, 또 강릉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그리고 강릉이 좋아서 결정하는 그런 분들. 사랑스러운 도시에 살고 있는 강릉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를 가지고 강릉에서 식음료 사업을 하고 있는 김남희라고 합니다. 소나무의 부위별로 사실 효능 성분들이 좀 많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의 속심에 해당하는 심재라고 하는 부위를 가지고요. 좋은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차나 소금 같은 가벼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까지 제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술이 좋아 만나 친구였다가 이젠 동업자가 된 둘. 가게 한편의 양조장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힘으로 술을 빚습니다. 그 술의 재료 역시 강릉 쌀입니다. 일단 지역에 있는 그 쌀 소비량을 조금 늘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저희가 술을 만드는 이유 자체도 좀 지역에 있는 특산주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강릉에 사는 사람들이 강릉에 온 이유나 강릉이 어떤지 등을 알게 돼서 좋았고, 강릉에 몰랐던 장소들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강릉에서 소나무로 식음료 사업을 하는 사람, 강릉쌀로 술을 만드는 사람, 강릉에서 갤러리숍을 운영하는 사람 등을 알게 됐고, 강릉에서 단오가 특별하다는 것과 단오제에서 관노 감염극과 투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영상을 통해 강릉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MBC 강원 영동 그래서 우리는 강릉 편에서는 강릉이라는 도시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의 시선으로 도시의 장점을 알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한 외지인들이 정착하기 위해 타고 자라난 주민들이 알지 못했던 강릉만의 특징을 살려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강릉 단오제. 그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때문에 작게나마 운영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제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반갑죠? 굿이 뜨거운 열기를 더하는 이 시점, 유독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은석 단오굿 전승교육사. 단오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단오 이러면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냥 강릉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무당네들도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준비를 하지만 시민들도 뭐 신통대길 길놀이라든지 그냥 누구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강릉 시민의 그냥 삶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오굿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시간마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성에 따라서 나를 좀 드러낼 수 있고 그 드러냄이 또 매번 다른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너무 즐거워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관노 감염극이라면은 무언극으로 되어 있는데 뭐 대화가 없이 남을 소통시키고 그 과정을 알려주는 이런 건데 참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무언극으로서는 관노 감염극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오가는 소통. 그걸 느낄 수 있는 건 강릉의 관노 감염극뿐이기에 이걸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쉬웠던 점은 나레이션을 할 때 자막이 없던 점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레이션을 할 때 자막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